간이 없다. 그때였다. 온 용왕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대신들을 대왕님 앞으로 내어주시오. 소스라켓을 날라는 토끼는 납작엎드려 실눈을 뜨고 주위를 두방거렸다. 남쪽 바다 용궁에서는 높은 뱃을 하는 문관과 문전들이 앞다투어 달려와 줄지어 서하니 이걸 안에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다. 몸집이 큰 고래와 관어는 좌우로 나누어지고 도종령과 이모기는 앞뒤에서 좋아하며 날뛰고 있었다. 그 밖에서도 생전을 듣지 못한 각종 목소리들이 대열을 지어 쭉 늘어져 있고 마지막 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토끼를 번쩍 들어 용왕 앞으로 끌고 갔다.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도 차량하고 슬슬퍼서 조그만한 토끼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수정국 넓은 뜰에 엎드려 생각하니 그야말로 넓긴 넓은 바닷속에서 버려진 하나의 이 좁쌀이 바로 자기였다. 토끼는 슬쩍 눈을 떠 용왕을 바라보았다. 구슬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뿌리를 맞으며 턱 밑으로는 은빛 비늘이 눈부신 용왕의 모습을 한눈에도 무시무시한 위험이 서려웠다. 용왕은 그동안 병이 더욱 깊어져서 계속 자리에만 누워 계다가 마침내 주부가 토끼를 잡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날뛰고 기분 좋아하면서 한 달은 달려온 것이었다.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린 가운데 용왕의 토끼를 내려오며 말했다.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들여 이 넓은 남해를 지켜왔다. 그동안 인간에게 비를 주고 물고기 족속의 덕을 다스리며 나를 일일을 풀었다. 그런데 우연히 얻은 병 토끼의 간이 없으면 고칠 수 없다기에 주부 자라무트로 보냈더니 다행히 너를 잡아왔구나. 만일 내 간을 내가 먹어보고 내 병이 낫는다면 내가 어찌 내 고행을 잊겠느냐. 너가 죽은 뒤에 비단으로 몸을 싸고 구슬로 장식한 관에 넣어서 차나 명당의 자리에서 묻어줄 것이니까 이것이 산중에서 살다가 호랑이나 독수리에 마비되거나 포수에게 잡혀주는 것보다 어찌 용화로운 일이겠니? 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니 너는 죽더라도 조금 서러워하지 말고 얼른 배를 내밀어 칼을 받아라. 토끼의 명을 받고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들어 용왕을 올려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토끼는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기누어쳤다. 벼슬을 친다고 주부의 말에 속아 가족과 고향을 모두 버리고 이렇게 왔으니 화를 당해도 싸자 싶었다.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것이고 축지법을 쓴다 해도 한들 이곳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토끼는 절망을 거듭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옛말에 호랑이에 잡혀가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어찌라고 죽기만 생각한다고 살아날 방책을 생각하지 않으리요. 용왕은 용왕대로 생각에 잠겼다. 눈물이 뚝뚝 흘리는 그 모자 가엾은 생각이 났다. 저 작고 죄없는 어린 짐승을 나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런 좋은 말로 타일러 죽더라도 웃게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죽는 게 서러운 의미를 일느냐? 네가 알았다. 죽는 게 서러워서 죽지 못해서 아니하다. 용왕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죽지 못해 울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토끼는 다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아뢰었다. 대하님께서는 사정이 안 될 테니 비자모 주었슈. 토끼는 작은 짐승이 인간이 아닌 흔하게 깔려 있습니다. 독수리에 밥이 될지, 사냥개에 반찬이 될지, 그무에 걸려 죽을지, 호수에 총을 맞아 죽을지, 언젠간 반드시 아무 이름도 없이 죽게 마련이요. 그러나 뱃속에 간을 꺼내어 내어 부모님의 볕이 오시면 그 공로가 다섯 만대에게 전해질 테니 어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조양님 곁에게 바로 진도 죽더라도 비단으로 몸을 쓰고 구슬로 장식한 관에 들어가 천하의 명당자리에 붙인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다만 이 강정가스는 못해 간을 꺼내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용왕은 껄껄 웃었다. 참으로 말이 미련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세상 천지에 그따위 허물의 말을 누가 보겠냐. 내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내 뱃속에 간은 오지 못했다고? 간이 왔지 못했다는 그 거짓말을 한 번은 들어보자. 그러자 토끼가 고개를 한참이나 신기해 웃었다. 그 강도 행동에 괘씸한 무기는 용왕은 토끼를 노려보았다. 옳지, 거짓말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웃는 거라. 토끼는 금세 웃음을 거듭고 아뢰었다. 들이 말씀은 많사오니 대왕님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이렇게 무식하다는 말씀을 뭐하러 합니까? 얼른 죽여소서. 용왕이 뭐라고? 그러고 이런 벌칙을 명령하는 걸 봤냐? 나보고 무식하라고? 그렇사옵니다. 대왕님은 하늘도 오르시고 땅으로도 내리시고 하고 구름을 솟아오르시기도 하는데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뜨려 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토끼의 간이 들락날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인간 세계에는 나무와 아이의 소를 이루는 목동들까지 모두 이를 대왕님만 모르고 계시기 감히 무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한번 들어보소. 하늘의 기운이 가득 차고 어지 이지러리 이치를 달아막고 있는데 보름 이전이면 가득 찼다가 보름 이후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달이 별명이 옥토입니다. 또 땅의 기운이 가득 차고 이치는 밀물과 썰물을 막고 있는데 사리에는 물이 가득 찼다고 조금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별명의 상토입니다. 저희의 토끼는 바로 그런 별빛과 같고 밀물과 썰물과 같아 보름 전에는 뱃속에 넣어두고 보름 후에는 바깥으로 꺼내듭니다. 그리하고 차고 이러저리고 밀물과 썰물 달의 기운을 흠뻑 받기 위해 토끼에 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짐승처럼 쥐가 뱃속에만 있다면 어찌하여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오직 토끼의 간이 명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럴듯했다. 용왕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그럼 내 간을 어디에 묻고 나왔냐? 그렇사옵니다. 이번 보였던 나양성 치용정에 허리 있는 짐승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간을 꺼내어 파초 입에 고이 싸서 바닷간 최고봉 우뚝 선 늙은 소나무 가지에 높이 매달아둔 뒤 모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연히 주부의 자라와 만나 함께 용궁과 온 것이니 다음 달 초하로 다시 뱃속에 넣어 간을 어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용왕은 생각하기 전에 톡질머니 어찌 익은 것도 없었다. 그럴 줄 알았다며 명량을 가르쳐준 신선에게 토끼의 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을 텐데 이제 와서 소해본 소용이 무엇이 있으려나. 용왕은 그래도 의심이 완전 풀린 것은 아니어서 다그쳤다. 당치하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라. 내 뱃속에 있는 간을 무엇으로 집어넣고 뺀단 말이다. 간이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토끼는 눈을 그렇게 뜨고 천냥도 없게 대답했다. 제 빗구멍은 간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 배에만 힘이 주면 그 구멍 속으로 간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집어넣을 때는 입으로 삼키면 도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간이 나오는 구멍이 있단 말인가? 제가 볼기장에 구멍이 3개 있는데 각각 똥을 넣고 오줌을 넣고 나오고 간에 나오는 구멍입니다. 용왕은 즉시 구멍을 넣고 토끼의 밑구멍을 조사하게 했다. 근데 간에 구멍이 3개 있는 게 분명했다. 크게 실망한 용왕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 간이면 내 간을 고칠 수가 없는데 지금 내 뱃속에 간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까나. 토끼가 눈을 반짝거리며 대답했다. 방법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용왕기가 번쩍 뜨였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저를 다시 무트로 보내주면 저의 간뿐만 아니라 병자 최고 늙은 소나무 바지에 매달아 놓은 다른 토끼의 간들을 모두 거두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왕님께서 믿지 않으실 테니 저는 이곳에서 가져가시고 주부 자라가 다시 무트로 보내세요. 그때 제가 쓴 편지를 주어 제 아내에게 전하기만 하면 간을 찾아서 주부에게 건네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이 방법밖에 없사옵니다. 그때까지는 토끼와 용왕이 주고받는 말을 잠자코 듣고 주부 자라에게 대목이 가서 털렁 내려왔다가 저는 토끼를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더냐. 그런데 다시 무치로 가서 얼굴도 모르는 저 마누라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다행히 찾는다면 한들 사이에 새로 마누라가 시집이라도 갔다면 이미 잊은 채 옛 처방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생각이 여기에 마치 주부 토끼가 뱃속에 간이 없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래했다. 토끼 간이 들락날락한다는 말은 예체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 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일 정말로 간이 없으면 내가 다시 인간으로 내게 남아 보름이 되기 전에 다른 토끼를 잡아오겠나이다. 순간 토끼 등에서 식은땀이 비올 때 줄줄 흘러내렸다. 윤곽은 주부의 말을 받아들이기면 반면 배가 알려져 주급판이었다. 토끼는 주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막아였다. 서둘러 말했다. 내 이놈 주부야, 내 이미 벌써 너 잘못은 대응하려고 했으니 넓고 넓은 바다기와 함께 큰 정을 생각해서 겨우 참았다. 그런데 내 놈이 이렇게 모진 말을 하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놈은 대왕님의 신하로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사실을 고지고지 털어놓았다면 마침 그날이 보름날이라 우리 토끼 20명이 함께 모여 간을 빼내는 날이었으니 그 중간에서도 오랜 녹화와 특히 좋은 것으로 골라 대왕님의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놈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은징한 속임새로 나를 속여 인공으로 벼슬러 가자는 말만 했죠. 첫 번째 잘못이다. 또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너는 나도 한끗이 무트로가 나가 간이 가져와서 대왕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과 별자오르니 내 놈은 대왕님의 병에 안진도 없고 그저 저만 살겠다 나를 죽이더라. 그냥 두 번째 잘못이라. 느닷없이 토끼의 소통을 주부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토끼는 주부를 더욱 물어세웠다. 내 놈은 생긴 모습은 눈을 감고 다리를 잡으니 목을 길고 입은 뾰족하니 평생이니라 기억하니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못할 감상이구나. 만일 너가 나를 죽였다 하가 진짜 간이 없으면 다시 못으로 나가더라고. 어느 토끼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 내가 이곳에 가서 벼슬을 하려고 너를 따라갔다는 것은 모르는 삼진승이 없겠다. 그런데 나는 너를 나중이라고 나타난다면 한쪽 우리 식구는 또 누구를 속여 주기로 하느냐고 타결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토끼를 덮고서는 고소하고 내가 먼저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되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대왕님의 병은 어쩌답니까? 나는 다만 그것이 걱정이구나. 토끼는 그래도 화가 가라앉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다. 대왕님 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다니. 그러고도 내가 충신이냐? 충신 좋아하네. 나라 멍청한 신이지 내 목숨 잃는 것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목숨이냐 사냥개의 밥이 되더니 이렇게 대왕님의 여러 대신이 있으면서 용문이걸 삼켜준 잘 보고는 배가 날려주고는 고향의 용왕이나 운명이겠냐. 어우야 고소 배를 내 갈라내 얼라 와서 배를 내리니 주문에 할 말이 없이 두 눈만 깜짝 깜빡거리니 용왕은 주부자라고 계실 짝이 없었다. 용왕은 여러 대신이 불러주며 물었다. 이 일을 어쩌냐? 향 부서서 중지가
냄새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에는 이제 가벼운 것을 처벌하는 것이 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토끼는 우리 처음 짐승으로 뱃속에 간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의심하는 검소하게 배를 갈았다. 진짜 관련 없으면 결코 제의를 다루는 것이 모릅니다. 배를 가르지 마소옵시오. 병부상어도 한 마리 아래였다. 향기로운 미끼에 반드시 고기가 문다였습니다. 이왕 배를 가르지 않으려도 좋은 말로 달래어 간을 가져오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한림왕사 깔딱으로 생각이 나갔다. 신들의 토끼는 원래 감사한 짐승이라 합니다. 걸러간들이 토끼의 감사한 말을 들리지 않고 마시고 밥을 가는 거네요. 반응을 낮게 하시오. 깔딱으로 가는 말을 토끼는 가시고 온몸이 소용돌았다. 하지만 용왕은 이미 토끼의 말을 고디게 들었다. 용왕은 부드러운 말로 울리며 토끼를 지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잡아고 주었다. 소선생 하신 말은 하나도 지어오는 것이 없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지 않는 두부가 죄가 가장 크다. 사실 곧이곧대로 말했더라도 모두가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누가서 소견책을 구축하여 어서 내 곁으로 모시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마자 공항을 모시던 신인들은 차츰차츰 계단을 내려와 토끼의 안전표에서 부축했다. 토끼는 모이려고 원숭이처럼 앞발을 시켜들고 뒷발은 날개처럼 들어섰다.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신하들은 앞발을 잡아주고 토끼는 뒷발을 길게 떼어 천천히 윗는 곁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이미 다른 시녀가 토끼를 위해 거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었다. 네 발을 모으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자 스스럼께 인사를 건넸다. 육지와 바다가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포선생의 명성을 일찍 듣고 우리를 존경하고 있소이다. 진작 선생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시니 참으로 미안하군요. 토끼도 장난 대단합니다. 명성이라는 게 뭐였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지금까지 무례했던 걸로 우리 선생을 말라붙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러고 토끼는 웃으며 말했다. 까딱하면 죽을 목숨을 대화하는 덕분에 사람인데 어찌 마음에 담아주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두세옵니다. 그때 누나는 진짜 둥글덩거리는 걸까? 선생은 간이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선생이 간을 먹고 병을 고친 이걸 저를 마시는 수가 있죠?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신선 공부하러 반드시 토끼의 간을 씻은 물로 먹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신선들은 모두 우리 주정인 간을 씻은 물로 얻어먹고 이름나는 신선에서여 오랜오래 살아가고 있지요. 고마움을 잊지 못해 질문을 해명을 내면 신선들은 자기가 오늘 좋아하는 과일은 그만을 몰라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어내 주십시오. 토끼는 거짓말을 이제는 조금 더 막힘없이 잘도 흘러나왔다. 어리석은 용왕은 다시 물었다. 만일 그렇다면 포선생은 어찌하여 신선 노릇을 하지 않았어? 우시고 산속에서 파묻혀 독수리와 사냥개의 먹잇감이 되시오? 역시 그건 타연이지요. 토끼간이 좋은 거는 모두 나무 열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토끼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약의 기운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인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무 열매를 100년 동안 먹으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건토 선생은
인간 나무의 열매를 얼마 동안 봤어. 100년 넘게 먹었으니 지금 하늘나라 순수한 자리가 남은 것이 없어.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마음이 흡족했다. 그럼 구성진은 간에 약의 기운이 흠뻑 들었겠어. 주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간을 빼내는 날이 오면 온 산속 약한 개로 가득 찹니다. 너무 슬프고 불쌍했다. 넌 지금 못 돌아나셨다고 간에 돌아오시면 며칠이 걸리겠어. 그게 8,000일이란 누구가 나를 얻고 반나절을 치면 나으리면 될 것이오. 땅길이라면 내가 두부를 얻고 반나절 달려올 사려는 가는데도 7~5일은 걸리니 넉넉 달리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이제 응원은 토끼가 기특히 삐죽삐죽했다. 한시 바삐 토끼를 묶고 지긋지긋한 벽을 고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잘 지내세요.